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어떠한 경우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말 한마디라도 또 표정 하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팁이라도 조금 더 신경과 마음을 쓰면서 상대를 기쁘게 해줍니다. 잠깐이라도 함께하는 순간에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마법과 같은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강원도 속초에서 또 알찬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연은 결코 앉아서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자연스러운 이런 이벤트 파티에서 여러분들의 짝을 꼭 찾으시기를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어요. 원래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요즘엔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만난 몇 분들 중에서 참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우리하고는 약간 격이 다르다?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격이 다르다라는 거는 단지 그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뭔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과는 한 차원 높은, 그걸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을 내리기를, 그 사람들은 성품이 고급지다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밖에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됐거든요. 그 사람들을 정말 잘 관찰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은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자기의 그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항상 모든 감정을 숨기는 건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 또 행복할 때, 이럴 때는 또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지만, 우리가 사실 누구 때문에 감정이 불편하거나 좀 기분이 상했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그런 감정들이 더 잘 튀어나오잖아요. 하다못해 뭐 심하게는 욕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뭐 얼굴도 찡그리고 비난, 뭐 책망, 뭐 실망,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어떨지언정 절대 겉으로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숨길 줄을 알아요. 더 오히려 그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차라리 이 정도인 게 다행이다, 그 정도면 괜찮다, 좋게 더 말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공이 다르다. 그렇게 우리의 본능적인 즉각적인 기분이나 어떤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좀 기다리고 여유 있게 지켜볼 줄 아는 내공이, 이 사람은 역시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또 두 번째 고급진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늘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렇게 남들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뭐 말 한마디, 행동, 말투 하나, 친밀한 인사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모든 사람에게 작고 사소하게라도 신경 쓰고 친절할 수 있을까?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런 건 좀 배우고 싶다. 우리는 왜 우리가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을 때 뭐 웨이트리스나 웨이터가 이렇게 막 말을 많이 시키면 어느 때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늘 농담을 던지면서 상대와 함께 그런 기분 좋은 그 감정을 공유하려고 하는 배려심,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스합니다. 나한테 당장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사람이든 편견 없이, 편애 없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나이스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니 누가 싫어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고급진 성품을 가진 사람의 세 번째 특성은 절대로 남의 말을 하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남의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칭찬이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외에는 절대 남의 이야기, 특히 나쁜 이야기, 뭐 가십거리, 뒷담화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 굉장히 본인이 불편해해요. 화제를 돌리거나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하더라고요. 세상 재밌는 게 남 이야기 하는 거고 남의 뒷담화는 더 재밌는 건데, 야, 저런 사람들은 역시 본인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나 남의 어떤 사생활에 관련된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가나?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잘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남자들도 몇 명 모이면 바로 뭐 누구 얘기하고 그 남의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는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먼저 하게 되잖아요. 막 그 사람 이런저런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남의 얘기를 할 때 칭찬 그리고 뭐 장점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 다음에는 굳이 남의 이야기를 안 좋게 꺼내는 것은 사실 우리 뭐 모두 알고 있지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장난으로든 재미로든 절대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에게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도 하죠. 일단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합니다. 그게 뭐 금전적인 것, 선물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뭐 그 사람이 최고로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감동적인 순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 사람에게 잘 해주지만 절대 생색을 내거나 또 내가 준 만큼 계산해서 돌려받아야지라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줄 때 그 주는 사람의 그런 순수한 그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저거는 정말 쉽지 않다. 절대 자기가 베푼 선의에 대해서는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고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 되게 겸손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보통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흔히 만나는 이런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높은 수준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강요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물어보면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내 생각은 이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만의 경험에서 쌓아 올린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내 의견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냥 결정은 본인이 하라. 나이가 들면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의견과 상대의 생각을 더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누구에게든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전해주고 싶은 것을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이 그걸 받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이렇게 성품이 고급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상대를 배려하고 절대로 어설프게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미리 앞서 나가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온 생각이나 의견들이 정말 주옥 같은 것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또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에 늘 조심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또 성품이 고급진 사람들은요, 늘 사람들에게서 배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든 좋은 케이스에서든 나쁜 케이스든 빨리 그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운 것을 그냥 배운 걸로 그렇구나 라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내 삶의 행동으로 적용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잊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내 삶에 적용을 시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우리와 격이 다른 그런 차원이 높은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7번째는 그 사람들은요, 상대를 만났을 때 최고로 대접합니다.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이런 밥 먹지 않아요. 뭐 밥을 사든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가서 경험을 하게 하든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선물을 하든 이 사람들은 가장 최고로 합니다. 상대가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상대를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시간과 또 상대가 느낄 만한 어떤 감동, 이 가치를 같이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투자하고 또 상대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최고로 대접을 한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연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를 선물해 준 적이 있을까? 내가 최고의 장소와 최고의 금액을 지불해 본 적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정말 이렇게 고급진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운다면 앞으로 정말 제가 만나는 한 사람이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나의 소중한 시간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시간 그리고 돈 그리고 어떤 것이든 아끼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요. 그 사람들은 되게 겸손해요. 충분히 찬사와 찬미를 받을 만한 것에도 오히려 본인들이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늘 고맙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잘난 척을 하지 않는구나.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 많이 하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 알아주는 걸 원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알아줬을 때 그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또 감사하다고 늘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삶에서 매 순간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성품이 탁월하게 고급진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랑 이렇게 격이 다를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그런 높은 품격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8가지를 꼽아봤고요. 물론 그 사람들은 말을 참 예쁘게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요. 말 한마디에도 힘이 있고 또 상대를 배려해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잘하고도 우리가 말로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다 망쳐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모든 행동, 배려 뒤에는 어떻게 말을 하냐,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냐, 상대가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냐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가장 큰 공감과 배려의 그런 기본이 되지 않나 싶어요. 함부로 말하고 또 상대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이야기하고 또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말 습관부터 조금씩 바꾸면서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런 높은 품격의 고급진 성품을 좀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으로 배워가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 아비투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우리와는 격이 다른 높은 품격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책으로 펼쳐져서 마침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과 또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느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중첩이 돼서 그 책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고급진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좀 우리 주변에 가까이 두고 그 사람들에게 좀 배워나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고급진 성품을 가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 되지 않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죽일까 이런 고민하는 것보다는 늘 배우는 자세로 사람에게서도 배우고 책에서도 배우고 또 자연에서도 배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늘 배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마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가장 정말 나이 들어도 정말 저런 사람은 만나기 싫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이 든 것을 계속 인식하고 또 나이 들면 한탄하는 사람, 그리고 나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제일 싫고요. 그런 사람은 정말 만나기 싫습니다.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만 있다면 뭐 나이가 문제인가요? 우리는 얼마든지 30대 못지않게 40대 못지않게 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래서 우리가 고급진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좀 더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뵐게요. 바이.